8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OC 이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TOC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시스템에 보면은 항상 이제 병목이 있기 마련이고, 그 시스템의 그 스루풋, 그러니까 아웃풋을 그거를 최대화하려면 결국은 병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결국은 시스템 개선도 결국은 병목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 그 린하고 TOC하고의 그 차이점이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비슷한 점을 한번 보면 린 사고와 TOC의 근본적인 목적 리드 타임의 감소에 있으며 두 철학 모두 비록 접근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TOC에서도 이제 그 개선 5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린에서 보면은 왜 그 지속적인 개선, 완벽성 추구, 그게 원칙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린 사고는 지속적인 개선과 흐름에 있어서의 완벽성을 강조하고, TOC는 기업의 현금 창출률 증가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5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두 철학 모두 지속적인 흐름을 강조하고, 풀 시스템을 강조한다. 린 사고에서는 칸반에 의해 풀 신호가 전달되고 TOC에서는 병목에 의해서 풀 신호가 전달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병목 풀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린 사고에서는 모든 형태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반면에 TOC에서는 병목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병목을 이제 최대로 이용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비병목에는 오히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비병목에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TOC에서는. 린 사고의 경우에 시스템 전체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므로 균형이 잡힌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하여 자원들을 탁트 타임을 기준으로 할당하고 초과 능력은 일종의 낭비로 취급되어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을 균형화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스템의 잠재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산 능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한 군데서 이제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 능력에 못 미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TOC에서는 능력이 아닌 흐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비병목 자원의 초과 능력은 제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시장 수요하고 그 다음에 병목하고만 그죠?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비병목은 오히려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초과 능력은 일종의 보호 능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초과 능력이 제거되면 병목 자원이 아니었던 자원이 병목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능력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린 사고에서는 병목 자원의 경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비병목 초과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병목 자원에 재할당하여 현금 창출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린 사고에서는. 린 사고의 실전가들은 공정시간의 변동을 축소할 때 병목 자원의 개선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병목이 아닌 자원의 공정시간의 변동을 축소하되 초과 능력이 작은 것부터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생산 능력을 균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균형화하는 것으로 TOC 개념과 일치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TOC 실전가들도 개선을 위해 린 기법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린하고 TOC가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융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스리니바산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이렇게 보면은 생산 능력을 균형화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균형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 균형화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능력 균형화는 모든 것을 다 일정하게 그 능력을 맞추는 거고요. 흐름 균형화는 그 병목하고 시장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변동과 이제 종속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 흐름을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 주문이 취소된다든지 공급자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하여 공급을 하지 못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동은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또한 두 개의 공정이 서로 종속되는 경우에 즉 선행 및 후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선행 공정의 변동은 후행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스템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과 종속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균형화를 이거를 하게 되면 변동, 종속성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능력의 균형화가 아닌 흐름의 균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를 다음에 예를 이용해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A, B, C 세 가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데 A와 C 과정은 각각 28분이 소요되고 B 과정은 60분이 소요되어 병목으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이 경우에 B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 계획이 세워지게 되므로 AC 과정은 B 과정에 맞추어 일정 계획을 세우면 되죠. 여기서 문제는 A와 C 과정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느냐 아니면 두 사람을 고용하여 한 사람이 하나의 과정만을 맡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A와 C 과정을 한 사람이 모두 맡으면 생산 능력 균형화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비용은 절감된다. 보십시오. B 과정 60분 소요되는데 A와 C 과정은 각각 28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 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맡게 되면 56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각각 따로 이렇게 사람을 따로 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일을 하게 되면은 56분 그리고 B 과정은 60분이 되니까 그게 거의 생산 능력 균형화를 이루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균형화는 변동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자마다 과정별로 소요 시간이 다를 경우 한 사람이 A와 C 과정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각자 하나의 공정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비해서 환자들 간의 시스템에서 기다리는 시간의 차이가 심하고 과정별로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두 사람 고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균형화를 시켜놓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A와 C 과정이 각각 28분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8분이 아니고 변동이 이제 생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품을 순조롭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생산 능력 균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정 계획이 어려워지고 특히 변동이 심할 때 재고를 많이 생산하게 되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낮은 재고 수준과 낮은 운영 비용으로 높은 현금 창출률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TOC와 리인 사고는 공동으로 흐름을 개선해서 현금 창출률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TOC를 통해서 병목 현상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리인 사고 및 기법을 이용해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TOC와 리인의 뭐 비슷한 점, 차이점 그리고 융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TOC에서 그 제시되는 시스템 개선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능력의 부족이나 노동 숙련도 부족 등이 제약 조건이 되는 내부 제약과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하는 시장 제약,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인 공급자 제약 등과 같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인한 방법은 내부 제약은 프로세서 앞에 공정용 재고가 쌓이는 경우.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정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재고가 그죠? 일거리가 이렇게 막 쌓인다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그 병목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제약은 잠재적인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나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능력이 없을 경우, 공급자 제약은 지속적으로 늦거나 배송 취소가 되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약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제약 조건이 기계라면 기계의 유효 시간은 낭비니까 낭비를 없애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효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 활용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거고요. 따라서 기계가 작업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없앤다든지 혹은 불량품을 작업하느라 기계 시간을 낭비하는 등의 활동 제약을 통해서 제약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제약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준비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작업 중단 시간을 최소화한다. 제약 조건에 도착하기 전에 자재를 검사한다. 이건 이제 불량품이 이제 그죠? 통과되는 거를 막는 거죠. 처리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신중하게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전사적 생산 보존을 실천한다. 이 전사적 생산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계 같은 게 고장 나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 두 번째는 제약 조건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기입니다. 단계 3은 시스템 운영의 모든 것을 단계 2의 결정에 종속시키기. 이게 이제 병목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병목을 병목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2에서 제약 조건의 페이스가 결정되면 이 페이스에 맞춰서 상위 혹은 하위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제약 조건에서 이용되는 자재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사실은 이제 자재 투입 얘기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재가 투입되면 무조건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어요. 모든 곳에서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병목이 만약에 중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앞에서는 계속 생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정용 재고로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병목 앞에 가서 딱 막혀 가지고 거기 재고가 잔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에 맞춘다는 건 뭐냐면 병목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재 투입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병목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로 자재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앞 단계에서 노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놀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시켜가지고 그게 병목 앞에 와가지고 재고로 잔뜩 쌓이게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병목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방식을 DBR 혹은 병목 풀 프로세서라고 한다. 요 드럼 버퍼 로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는 칸반 시스템과 유사하긴 하지만 칸반 시스템과 달리 자재 투입이 병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목하고 자재 투입 지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목이 감당할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자재 투입 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재 투입이라는 결국은 이제 뭐 갖고 결정되냐면 자재 투입 시기를 그 리드 타임 갖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재 투입이 돼서 이제 병목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드 타임을 고려해가지고 이 자재 투입 시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약 조건의 능력 향상시키기.
그렇게 하더라도 세 번째 단계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그죠?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면 시장 수요나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약 조건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만일 기계가 제약 조건이라면 동일한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하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만일 시장이 제약 조건이라면 광고를 더 많이 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조차도 이게 만약에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만약에 제약이 아니라면 그때는 시장 수요 자체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약 조건의 능력 개선 방법으로 추가적인 기계의 구입, 추가적인 직원의 고용, 하청, 준비 시간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전환 확보, 신속한 전환을 위한 도구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단계 1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지속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을 개선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병목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TOC의 그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은 TOC는 가장 효과가 큰 곳에 개선 노력을 집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린과 유사하게 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6시그마 유사하게 혁신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또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고요. 그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프로세스에 낭비적인 일을 추가하는 불필요한 내부 제약을 제거하고 공정용 재고를 감축하며 고객 대응 시간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낭비 시간을 줄여 품질 개선이나 제약 제거에 이용하는 것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종업원들도 그에 따르고요. 프로세스 간의 연결점이 얼마나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제약 조건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약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TOC 단점을 한번 보면요. TOC를 실행하는 핵심 인물에 대한 훈련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정책이나 특정치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기존의 보상 시스템이 너무 지역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TOC로 글로벌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기존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은 사용했던 뭐 측정치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평가 이거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평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데 과거에 해왔던 거 거기에 대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DBR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 TOC 이론을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그 시스템이 DBR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초반에 골드래시 소프트웨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겁니다. DBR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이 DBR의 D는 드럼이에요. 드럼. 그 다음에 B는 버퍼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R은 로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드럼은 뭐 말 그대로 북입니다, 북. 그래서 이제 박자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제약 조건은 프로세스가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드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목이요.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페이스를 드럼이라고 한다. 린 운영에서의 탁트 타임과 같이 드럼은 상위 프로세스에 대한 박자를 결정한다. 작업이 제약 조건이 이르기까지 흐르고 만일 제약 조건이 처리하는 속도보다 공급하는 속도가 빠르면 작업이 정체가 되는데
정체된다는 의미는 공급자가 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공정경제적으로 쌓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이 공급자의 작업률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병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지금 C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요게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는 생산 능력이 다 달라요. 그죠? 거기서 여기서 생산 능력이 제일 작은 부분이 800. 그죠? 800개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요가 뭐 9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800개 생산 능력을 가지는 공정이 이게 병목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병목이 결국은 드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실제 수요가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병목 자원의 페이스에 기반을 두고 이제 박자가 결정된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드럼은 고객의 수요와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일치시키는 주 생산 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산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주 생산 일정이라는 건 이제 생산 계획 수립한 겁니다. 최종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 수립이요. 이건 생산 운영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버퍼는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라도 생산 프로세스의 변동성이나 혼란에 대비해야 하는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충 혹은 버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동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 조건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의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공급자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약 조건을 바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입고 자재의 버퍼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작업 자재의 입고가 늦어지더라도 제약적 버퍼로 작업을 하므로 바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시간 버퍼라는 그 개념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버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병목에서는 하여튼 그 최대로 그게 그죠?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노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자재 투입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예를 들면 5일이 걸린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그죠? 5일이 걸린다고 그럽시다.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 5일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 자재 투입을 그죠? 6일 전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일 전에 하게 되면은 5일 만에 이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6일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일을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6일 전에 이제 투입을 해요. 6일 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5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도착이. 그러니까 1일 정도 미리 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기더라도 6일 만에는 도착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하루 더 여유를 줘서 7일 전에 자재를 투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5일 걸려가지고 도착하면 이틀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종의 버퍼예요. 그게 이제 시간 버퍼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버퍼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자재 투입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항상 뭡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병목이 노는 일은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시간 버퍼를 그 얘기하는 거는 리드 타임으로 이제 그걸 조절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버퍼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종류별로 단위당 생산 소요 시간이 다르다면 버퍼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이용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통합된 시간은 준비 시간과 작업 시간과 합해져서 변동성을 고려한 리드 타임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프는 작업을 생산 프로세스에 투여하는 메커니즘인데 일종의 의사소통 기구고요. 원자재가 제약 조건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 프로세스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 투입 스케줄 있죠? 이게 로프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게 로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BR에서 드럼은 병목이 드럼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병목이 드럼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MPS라는 거 얘기를 했죠. 주생산 일정. 이게 이제 그 드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는 리드 타임 가지고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거는 병목에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프는 자재 투입 스케줄인데 이 자재 투입 스케줄은 왜 필요한 거냐면 너무 지나치게 그 재고가 쌓이는 거, 공정중 재고가 쌓이는 거, 병목 앞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의 생산 일정을 딱 먼저 정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거에 종속되어서 일정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이 뭐냐면 드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 생산 일정. 주 생산 일정이라는 건 이제 완성품에 대한 몇 주 차에 몇 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주 생산 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조금 그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개념이 이제 버퍼고요. 그죠? 조금 여유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그 재고, 공정중 재고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개념이 로프인데 그거는 이제 자재 투입 스케줄 있죠? 그게 MRS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생산 운영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품질 경영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TOC의 그 이론의 그 원리 있잖아요. 원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